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조약점은 먼저 예습 영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21세기 조약점 005-3을 엔터 하시면 8번째 예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만 보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은 아마존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자의 기본적인 최소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수의 의미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 한영 씨는 임자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임자는 천간도 수요, 지지도 수입니다. 천간의 임수는 양수, 지지의 임수도 자수도 죄송합니다. 천간의 임수는 양수, 지지의 자수도 양수입니다. 그러나 지지의 자수는 본디 양이지만 음으로 쓰인다. 양체 음형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수에서 자수를 보면 급제가 되니 왕이 됩니다. 12운성으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라는 강력한 수가 들어 있습니다. 임자는 북방의 겨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녀지동입니다. 대단히 강력합니다. 천간에 있는 임수는 바로 천간에 있는 임수를 표시하는 넓은 물, 이런 뜻이 되고, 지지에 있는 자수 안의 임수, 계수, 지장간이 있습니다만 자수는 원래 계수라는 의미와 많이 통한다. 왜냐하면 계수가 바로 자수 안의 지장간 중에서 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2기 실전적천수 300일에부터는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적천수 책이 있으신 분은 실전적천수 001부터 242까지는 1기, 실전적천수 301부터 지금 현재까지 796회까지는 2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800 몇십 회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임자의 개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임수와 자수는 모두 평두입니다. 평두란 것은 나의 머리보다도 더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잘 나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허하지 않는다. 나는 경쟁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임자는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홍염입니다. 저희가 이 간여주동 홍염 중에서 다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이 이름을 정합니다.
특징을 말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 특징에 관한 것은 교재를 보고 상세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임자는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자 자체로는 도화살은 아니지만 홍염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임자는 일주에서 임수와 자수가 만나서 일주양인이 됩니다. 임수가 자수를 월지에서 만나게 되면 양인격이 됩니다. 임자는 대단히 고집이 세지만, 가녀지동이라 고집이 세지만 엉뚱하게 노름, 음주가무,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 이상한 취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임자가 구추방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자는 식상공망입니다. 임수의 식상은 바로 목입니다. 인묘가 지지에 있으면, 원국의 지지에 있을 때는 지지에 해당되는 육체는 잘 일이 안 돌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자는 공사 조직에서 일을 하면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자가 어느 자기 스스로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회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나 CEO가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자는 유경사업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임자의 개념으로 특징이 여러 기본 특징이 개념 중에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수의 의미를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12달 계절로 보면 바로 양력 2월 7일부터 양력 1월 5일경까지를 말합니다. 자수는 양력 2월 7일부터 12월 7일부터 양력 1월 5일까지는 바로 명리에서 말하는 계절은 자월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대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겨울 중에서 가장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 바로 자월입니다. 11월 초부터 겨울이 시작되지만 해자축이니까 해월부터 시작되지만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동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12등분을 해보면 바로 자신은 대전 기준으로 23시 30분부터 1시 30분입니다. 이 자신은 23시 30분부터 1시 30분 대전 기준으로 보는데 12시 30분까지는 전날에 해당되고 그것을 야자시라고 합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조자시, 다음날에 자시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 12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자시, 야자시, 조자시로 구분한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30분을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표준시가 일본의 효고현의
동경 135도의 표준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도 보고 책을 쓴 분도 동경 135도를 도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명석이란 시의 위도가 동경 135도입니다. 도쿄는 오히려 동경 135도보다도 19분 먼저 해가 뜬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분 먼저 뜨는 데서는 도쿄도의 도쿄도청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아주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는 방향으로 보면 북방입니다. 물은 북이요, 화는 남이요, 목은 동이요, 금은 서입니다. 토는 중앙토니까 토는 사방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계절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진월, 미월, 그리고 술월, 축월은 각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게이트의 역할도 하고 담장의 역할도 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쥐를 말합니다. 두더지, 쥐도 종류가 많습니다. 모든 종류가 많은 쥐는 전부 두더지, 무슨 쥐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밀가루라고 하면, 밀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알지만 밀도 수십 종류, 10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르고, 쌀도 우리가 먹는 북방 계통의 쌀도 있고, 인도에서 먹는 쌀도 있고, 베트남에서 먹는 알랑미도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듯이 자수도 쥐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씨앗입니다. 정자 혹은 난자,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죄송합니다.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모두 다 합니다. 씨앗, 자궁, 생명의 시작, 성욕, 돈, 재물이 흐르는 길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음수입니다. 본디 양이었지만 음으로 쓰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음과 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상대적입니다. 아주 크게 볼 때는 자수는 해자축은 모두 음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을 따지다 보면 임과 자는 또 양으로 보이지만 그 넓은 의미에서는 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 신, 유, 술, 해, 자가 모두 죄송합니다. 축까지가 모두 음입니다. 이제 음에서 양으로 오는 시기가, 양의 발을 디딘 시기가 바로 자수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음의 성질을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12지지를 이야기할 때 음의 성질, 양의 성질,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자로 쓸 때는 음의 성질로 쓰고 물로 볼 때는 음의 물로 본다. 그러나 본디는 양의 오행이다. 이런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분만 잘 하시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체 양용도 모르고 양체 음용도 모르면서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양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음으로 볼 수도 있고 자로 볼 수도 있고, 본디 자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으로 쓰인다. 자수는 습기이고 이슬이고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힘든 것들이 모두 자입니다. 물은 어떤 물이든 가지 융통성까지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는 술이기도 하고 술주정부리기도 하고 주색 잡기를 하는 것도 모두 자수에 해당됩니다. 자수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심합니다. 음에 술아서 그렇습니다. 걷면 성실하고 남의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잘합니다. 물적인 측면 한번 보고 자수는 비교적 깨끗한 물입니다. 오염된 물은 자수가 아닙니다. 해수나 이런 것에는 오염된 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수는 오염된 물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수는 깨끗한 이슬과 같은 것이고 섬세하고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자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임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수의 의미만 보고 있습니다. 임자 전체의 의미도 보고 자수의 의미도 보고 조금 전에 갔던 그런 의미, 쥐 같은 모습,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한 융통성이 있기도 하고 차가움과 우울함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임자 수가 많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임자가 수가 조금 있다고 다는 아니란 것입니다. 차라리 윤학격처럼 아예 월지와 일간이 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방향으로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행덕기격, 일행기덕격 혹은 종격 같은 경우로 나타납니다만 그런 경우 같으면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자수의 특징, 개념, 의미를 보는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수는 유순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실하고 유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모진 사람도 사실 있다. 모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모진 사람이 있다. 내주의 뒤에 가서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보통은 주변을 의식하고 모진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에 달할 때는 아예 윤학격도 아니고 종격도 아닌 사람이 극에 달할 때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 정자와 난자, 자궁, 아기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묘는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묘를 만나면 자가 묘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푹 쑤시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자묘 형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옛날에 말할 때는 쥐와 묘, 토끼가 만나면 서로 놀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묘 형살이 되면 찌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수와 목이 만나면 낙태 유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서 자수인 사람은 예민하고 조변의식하고 모진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차갑고 의외적으로 냉혹하고 냉정할 수도 있다. 물이 근본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수를 쥐라고 생각해서 야반제라고 합니다.
밤에 쥐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짝살짝 먹이를 먹는 것, 그것을 야반제라고 합니다. 야반제를 먹는 사람은 바로 사람이라면 사부작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뒷구멍으로 은근히 행동력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실리만을 추구하고 내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오히려 상대의 입장이나 넓은 대의의 경우를 포기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조직의 실리보다 내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실정을 많이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수는 예민해서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민감하고 적응도 잘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소리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있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야비할 정도로 부하를 밟아버리는 경향, 내 이익을 위해서 부하를 밟는 경향도 대단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드럽고 사부작하고 남을 의식하고 하지만 속에서는 다혈질의 모습, 극단적인 모습, 난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극권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는 걱정이 많습니다. 물의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수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수입니다. 이 자수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임자의 특징을 앞으로 내일부터 공부하겠지만 임자의 특징으로 사주를 모든 것으로 단정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 밑에 글자 한자부터 오행 한자부터 봐서 그 다음에 60간지를 보고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전체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오행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주 공부입니다. 옛날에는 격이 바로 용신이었습니다. 원령이 격이고 용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격은 격대로 있고 그런 격이지만 나에게 억부로 도움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취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주 공부입니다. 자수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밤 10시가 넘어서 조금은 피곤합니다만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라도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녁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전적 선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펴놓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2500년 역사의 명리사주를 책 한 권에 때려 넣다 보니 오류가 많이 있다는 점,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가을쯤 새로운 책을 낼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훌륭한 책이 되도록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